자, SNC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뭐 바닥권에서 나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최근 시장 하락으로 신저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오늘 바닥에서 조금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특징주로 뉴스 이게 꼽혀서 올라 들어왔는데요. 자, 특징주 살펴보면 SNC스 필리핀에 있는 MLCC 공장의 반도체 공장 MLCC 반도체 소재 제조사가 추진 중인 MLCC 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대한 육상용 배전반을 수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MLCC를 필리핀에다 MLCC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 삼성전기고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쪽에서 전력솔루션을 받고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종목 이제 그 전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아직 바닥을 빠져나온 건 아니죠. 아직 바닥을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전 모멘텀을 살펴보겠는데, 자, 이 종목은 원래 MLCC 쪽 종목이 아니라 조선 업체입니다. 조선 기자재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솔루션 업체, 그러니까 조선, 해양, 방산, 육상 분야에서 파워 솔루션, 운항 제어 솔루션, 즉 전력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저 요것과 MRO 솔루션,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되어 나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 구조에서 삼성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4%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쪽에 너무 매출이 몰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 요소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확대를 해가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삼성중공업에 너무 몰려 있다는 건 다각화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삼성중공업이 안 좋을 경우에 같이 그냥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거 처음에 이제 좀 비싸다는 얘기인데 역시 마찬가지. 자, 지금 현재 가격보다 저 위쪽에 거의 배인 상황이죠. 얘가 지금 2,900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장 첫날에 고가에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6천억 정도 됐었다는 얘기죠. 6천억. PR 수준으로 20배 수준을 보이는 겁니다. 20배 수준.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늘 얘기 드립니다만 비교 대상이 아주 선명하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하고 비교를 하라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요게 지금 해운 조선 쪽으로 솔루션을 다리는 기업이죠. 조선 거기다 솔루션 하면 나오는 기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 현대 마린 솔루션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 마린 솔루션은 뻥튀기가 거의 없이 들어온 회사. 그래서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이 나올 때 얘는 뻥튀기 없습니다 라고 해서 찍어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건 오버잉유션 나와가지고 들어올 때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요. 조금 더 내려왔어요. 이 종목도 예상보다 조금 더 한 칸 더 내려왔었고, 그리고 SNCS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더 내려왔었죠. 이 현대 마린 솔루션 이 회사가,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그죠? 조선 분야를 가지고 논할 때 현대중공업이 셉니까? 현대조선공업이 셉니까? 삼성중공업이 셉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삼성이 현대중공업이 더 세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은 종합 솔루션이고요. 종합 솔루션이고 SNCS는 기자재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범위 자체도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의 대형주고요. 그렇게 올라 들어가 있는 게 맞죠. 근데 이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19.86배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앞쪽에서 또 이제 살펴보시면 작년도 뭐 이런 때 같은지 지금 표시가 거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SNC의 경우는 비교 대상으로 지금 잡아놓은 기업들이 세진중공업, 한라, IMS 이런 데 세진중공업은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요. 세진중공업 배 쪽에서 종류가 좀 구조가 완전히 다른 기업이라서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고요. 자, 이제 현대마린 솔루션이 20배입니다. 즉 이 SNC가
상장 초기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상장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현대마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선원 주거 공간, LPG 탱크, 데크하우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하고 조선 솔루션 하는 회사하고 이거 가장 수평으로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현대마린 솔루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비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보행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깨져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얼마냐 그러면 지금은 P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앞에 보신 것처럼 자, 에센시스 238억이고요. 238억이고요. 그리고 2,900원이니까 지금 약 12배 정도 되는 거죠. 지나간 실적 기준으로는 12배 정도. 여기로 치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 정도로 해서 지금 12배, 내년 가면 이제 9배밖에 안 되죠.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대마린 솔루션에서 굉장히 낮아요. 우선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회사는 앞에 보신 것처럼 해서 조선형 솔루션인데 저 중간에 보면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앞서서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 분야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에 치우친 부분들을 벗어나서 하나오션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약점으로 지목이 됐던 삼성중공업 쪽으로의 비중이 너무 몰려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벗어나는데 뒤를 이어서 이게 반도체용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과 배전방 계약 체결,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배전반 이걸 통해서 파워솔루션 배전반 이걸 통해서 반도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오늘 내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도 다르죠. 평택 반도체 산업단지 삼성전자죠. 오늘 MLCC 필리핀 MLCC 공장 삼성전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력 분야로 바꿔 탈바꿈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존에 조선에서 이제 전력 기업으로 환골 탈퇴가 되는 겁니다. 전력 기업으로 에너지 같은 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환골 탈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자체로도 현재 상당히 낮은 쪽에서 지금 이 주가가 지금 주가에 본다 그러면 이 바뀌는 요소에 대한 주가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가고 있다가 더 올라가긴커녕 도로 자빠져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도 경우에도 앞에 바로 직전에 솔리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실적도 탄탄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앞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통신주들하고 비교하면 실적도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한 실적에다가 얘도 방산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산 보면 하나 작동한데 하나도 작동되고요. 그리고 저평가 섹터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저평가 종목이에요. 하나도 반영 안 되죠. 아무것도 반영 안 되겠다가 뒤늦게 한 방에 반영하면서 이러고 올라들어오는 이런 그림들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거나 반짝거리지 않으면 종목으로 취급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죠. 여기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에센시스. 그래서 이제 전력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선 플러스 전력이 되는 거죠. 조선 플러스 전력. 상당히 센 요소가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 셈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또 그런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다가 납품하면 지금부터 얘는 조선이 아니라 반도체줍니다. 태국에서 나왔었죠. 태국에서 그런 짓을 했잖아요. 얘기 들었죠? 20년 전에. 지금은 조선이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성광밴드 조선이 아니라 발전 기업입니다. 에너지 기업 발전 기업입니다.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는데 또 이래서 이제 조선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에센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설레발이라도 나와주는 게 좋죠. 이제 조선 기자재가 아니라 반도체 기업입니다. 혹은 조선 기자재가 아니라 전력 설비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이런 설레발이라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이 못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관심이 없어. 뭐 빛나질 않아. 빛이 나야 종목으로 취급받는 시대에서 빛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게 얘기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특징주로 꽃피가 나오는데 지금도 보면 7만 주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이. 아주 거래량 상태 보게 되면 뭐 그냥 삐리삐리하지 않습니까? 여기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나왔던 날 요런 날 같은 경우도 보면 거래량이 지금 157만 주 거래가 되는데 7만 주. 그 종목이 아니야 이제.
그냥 버림받은 종목이죠. 이게 버림받은 상태 보니까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이렇게 버림받은 상황으로 놓여지게 될 가서는 이래 가지고는요 안 돼요. 이거 못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자, 그러니까 저평가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못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 즉 아래쪽 박스에서 조금 호흡을 길게 잡고 묻어두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동종의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설비주들 더 빛나고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전력 설비주들이 테마 형태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원전선, 자 이런 종목들하고 여기 SNCS 뭐 사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죠. 얘를 왜 사? 대원전선을 사야지. 에? 전력 설비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일진전기,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그거 사야지. 이걸 뭐하러 사?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는 이 밑에서 듣는 건데 여기서 이제 27,000원에서 35,000원까지 요 크기 자체도 그렇게 대단히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데드캣 바운스 구간 같은 경우는 반개처럼 아주 짧게 번개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 3일 정도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돼가지고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특징주로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건 누가 관심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봐야지. 액티브 관련주 3표 시멘트 결국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이런 거 개별 강세 종목들 그리고 여기 액티브 관련주들 이런 것들 센서뷰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개별 종목들 이제 뭐 번개처럼 뭐 번쩍번쩍번쩍하는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보성 파워텍. 자 이런 거 사지. 지금 이런 거 들어가지. 지금 누가 이거 관심 가지겠냐고. 그래서 이게 관심 순위 자체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NCS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보시고요. 요 정도까지는 가서 팔아줘야 그래도 좀 남을 거 아닙니까? 자, 교체할 종목들 자체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교체할 종목에 예를 들면 어제 그저께처럼 또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새로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저 우량한 종목들이 다 개박살 나가지고 마이너스 12% 15% 이러고 자빠졌다. 그러면 뭐 지금 이거 버려버리고 그쪽으로 넘겨가야 되는 겁니다만 지금은 이 종목보다 사러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자, 이러면 그래가지고 이거 버리고 따라 들어갔더니 저쪽 거 들어가서 또 얻어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가지고 계시고 요거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요까지 들어오는 거 이거 반등 가지고 저가에서 이 정도 노리고 저가 들어가서 몇 달씩 고생하고 그러면 답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경우는 요쪽은 내버려 두고 이 뚫고 넘어 어느 쪽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자, 121선 가격 넘어 들어가는 이제 그럼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35,000 이제 단순히 기절한다면 35,500원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35,000원. 500원 위로 올라들면 차라리 이거는 이 벽을 뚫고 나왔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 사이에 종목에 대한 관심이 늘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이 이렇게 저가 종목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 따라서 관심이 늘었든지 아니면 수급이 바뀌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외국인 쪽 같은 게 조금 바뀌고 있죠. 조금 바뀌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건 더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될 때는 그래도 만주를 샀죠. 거래량이. 거래량을 될 때는 만주씩 이렇게 샀는데 거래가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저가 인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물량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래부터 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겁니다. 더 늘어나려 그러면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뉴스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든가 이런 재료들을 띄엄띄엄 두 달에 한 번 이런 형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기자들한테 돈을 먹여서라도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이제 시세 자체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더 당겨가지고 시세가 반짝반짝 거려주든지 뉴스가 반짝반짝하든지 시세가 반짝반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뉴스가 반짝반짝하는 종류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그럼 다음 차례는 이제 누군가 이제 수급 세력이 결국 돌려가지고 시세를 돌려세우면서 반짝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체크를 하고 이 케이스는 위로 나오는 쪽에서 즉 데드캣 바운스 저가 박스 구간을 벗어나는 쪽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빠르게 돌아오는 종목들 우리 삼표시멘트 같은 종목도 또 아침에 천재 리더님이 바로 나갔죠? 이런 거 바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천재 리더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이런 거 지금 딱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이런 거. 자 여기 대한 빛날광통신하고 통신장비주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통신장비주도 무르기도 했었고요. 바로 직전에 RF, A8C가 됐습니다만 이거 액티브 관련제 가지고 또 설명도 들어갔고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흐름들에 따라서 오르고 앱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는 여기는 제가 2명이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종목에 한계가 있죠. 오르고는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주특기 분야에 맞춰가지고 이런 종목들 다 찾아서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자체가 10배나 틀리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종목을 커버하는 수량 자체도 숫자 자체도 10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훨씬 더 다양한 방향으로. 그죠? 천재투자TV는 저희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위로 치고 나가는 종목 천재 리더님이 그리고 밑에 저평가 있는 종목 제가 여기 딱 그치 이게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재료조 나온다든가 테마주 나오는가 이제 분석해서 해드리게 하는데 항상 조금씩 늦을 수밖에 없죠. 그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거 딱 올라가는 그때 잡고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거 상한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때 이거 빼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빼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활용하셔야죠. 자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입장하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는 더더욱 받으셔야죠. 정신없는 때. 자, 잘못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깨지는 거고요. 못 올라가는 거고요.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타고 들어가면 이런 정신없는 장세에서도 이런 종목들 보세요. 이거. 뭐 순식간에 더블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상승 더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듣도 보도 못하니까 이런 거? 천재투자TV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듣도 보도는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언제부터 이 종목 지금 이런 종목들을 언제부터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다 골라서 추천드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다 특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히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시장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